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정통한 칼럼니스트 진스는 지금 다음은 바로 타깃의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지목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한 사건이 있으며 이는 부정선거 의혹과 직결되어 전 세계적인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 역시 연결되어 있으며 부정선거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선거의 투명성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전 세계 평화 유지와 맞물린 중대한 국제범죄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국가안보로 직행하는 이 장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에 침투한 전자 시스템 조작,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국제선거 기술 기여, 해외 서버, 자금 허용과 관련된 의혹들은 이미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도 중국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루 시스템, 도미니언 시스템,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과 유사한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가 있고 한국이 있으며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구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란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축출된 나라가 한국이며 선거 조작을 통해 권력이 탈취되었다는 의심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는 주장과 의혹들이 국제적 맥락 속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진스는 말합니다. 외교 사법정보 차원의 압박이 중첩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재명은 이제 거대한 포위망 속에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선거 조작과 내란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국제사회에서 동시에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사법정보 차원의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재명은 거대한 포위망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포위로 통한다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상황도 드뭅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중국에 손을 벌리며 정치적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중국은 그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게 이재명은 동맹이 아니라 미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재명을 지켜주거나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이용할 뿐이며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재명의 약점은 곧 중국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면 중국은 이재명을 가장 먼저 버릴 카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버릴 카드가 가장 열심히 충성하는 카드라는 점이 국제정치의 냉혹함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은 개인이나 정권을 보호하지 않으며 오직 자국의 이익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관계를 지속합니다. 이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며 마두로를 버린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사실상 마두로를 포기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될 당시 중국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방어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중국이 마두로에게 투자한 자금이 약 80조 원에 달하지만 그 돈과 함께 마두로 역시 버려졌다는 평가입니다. 진스는 중국의 지원은 보호가 아니라 투자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투자 가치가 하락하거나 위험이 수익을 초과하는 순간 강대국은 가장 먼저 그 투자를 회수하거나 철수합니다. 이는 약소국이나 중견국 정치인이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려 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비대칭 관계의 비극입니다. 관계가 대등하다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지만 약소국의 위치에서는 활용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바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운명 역시 마두로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충성은 미덕이지만 계산서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그 결과는 정권의 정당성 상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언제든지 이재명을 제재, 고립, 사법적 압박의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제재와 압박 수단을 모두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과의 명확한 선 긋기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은
오히려 시진핑과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국제적 포위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중국의 기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 마치 중국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함께 투쟁한 경력이 있다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진핑과 이재명은 미국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재명 정권의 최후를 오히려 앞당기며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명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붙잡은 봉화줄이 구명줄이 아니라 족쇄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모습입니다. 진스는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일 뿐이며 상황이 달라지는 순간 언제든지 가장 먼저 버려줄 수 있는 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외교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분명한 경고를 이미 던졌으며 미국을 얕보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을 배경으로 한 사진 공개는 시진핑과 이재명 모두에게 동시에 보내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며 더 이상의 완충지대는 없다는 최종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이재명의 운명은 언제든지 제재와 압박의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야말로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평가됩니다. 국제 정치라는 무대에서 주연인 줄 알았던 인물이 알고 보니 소품이었다는 사실만큼 씁쓸한 결말도 드뭅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